에쿠스 대신 소나타, 강경화 장관의 오늘 첫날. 그런데 여의도는 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임명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으로 꾸며봤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해 봅시다. 자,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볼게요. 저희 키워드로도 준비를 했는데 에쿠스 대신 소나타, 강경화 장관이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좀 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타던 차가 이제 소나타급이라고 하네요. 예. 원래 타던 차를 타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이게 또 공무원 사회는 또 서열과 또 급이 있잖아요. 예. 급이 장관급은 원래 제네시스 EQ 900 정도를 이제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나타급이 바로 밑에 단계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타는 그런 이 차량이 소나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차관급들, 보통 차관급이 이제 K9 정도의 그 차를 타는데 그 차관급들은 내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뭐 외교부만 해도 차관급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예, 실제로 허 교수님 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는데 이렇게 뭐 장관급이 차를 소나타를 타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개인은 무슨 좋은 이제 의지를 뭐 이렇게 밝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래 되면 혼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차를 또 자신의 선호라든지 뭐 어떤 의사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예. 그럼 차관이나 밑에 1급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사회라는 것은 개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상징적 이런 조치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차를 뭐 타는 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일로서 승부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데 다만 그는 이제 의지를 뭐 차로서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것이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죠. G20 회담을 위한 일에 집중할 때가 더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청와대 수석들이 뭘 탔냐면 작은 차 전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를 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가 처음 도입되고 할 때 그런 건 의미가 사실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근데 이제 차급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모든 어전의 어떤 그 서열이 달라지고 이게 이 복잡한 게 있고 그럼 다른 부서 장관들은 그럼 그 사람들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외무부 장관만 사실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다른 그 장관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바꾸든지 그래서 그는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냥 그렇게 저는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저 중형차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예. 오늘 첫 취임 일성 강경화 후보자로 외교부로 출근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 쇄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외교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노력해 주십시오. 뭐 많이 바꿔보자, 변화의 주체가 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강경화 장관에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현정 의원 지금 문정인 특보의 폭탄 발언 때문에 수습도 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습을 강 장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해서
미국 그 조야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냉각되어 있는 국면 같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냉각이 돼버리면 정상회담 자체가 제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그 상당히 이제 의문이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물꼬를 터야 되는데,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지금 뭐 그 북핵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상회담 준비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강 장관의 역량을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식 날 이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역량을 이제는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야당에서는 본격적인 강경태세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 로텐더홀 앞에 그 계단에서 이 손 편말이라고 하죠. 피켓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안 어색합니다. 지금 최근까지는 어색했는데 자주 들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각이 잡히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오늘 오전 화면이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어차피 지금 처음으로 강행한 거 아닙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야3당이 공동으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는 장관 후보자를 지금 강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지금 피켓 시위를 한다. 여기까지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도 사실 그 사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를 이렇게 그 강행 임명을 했다 한다면 더 강할 텐데, 목소리가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슈퍼 수요일이라고 지금 원래 하기로 했었던,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곤 후보자나 조대호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가 또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걸림돌이, 그러니까 흠결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보이콧만 하는 것이 야당한테 유리할 것인가라는 내부 목소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의총에서도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목소리가 좀 있고 해서 예. 피켓 시위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 임명 후폭풍이겠지만 오늘 각 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선 정말 묘한 신경전도 오고 갔습니다. 그 화면 같이 보시죠. 국민의 뜻을 살려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고 지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격분했었는데, 그 문장 전체를 보고서는 꼭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면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가 좀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어야죠. 뭐 분위기가 아주 음악해가지고 표정 관리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박준 변호사님. 네. 정호택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대변인 아니냐고 이렇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얘기일 수도 있기도 한데, 또 뒤에 보면 눈꼬리나 이게 좀 웃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의 조롱이라든지 뭐,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대받아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국회 야당 여당 간의 싸움이 1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닌가.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강경화 장관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끝난 문제 같고, 앞으로 후보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 갖고 야당들이 할 거면, 지금 피켓 얘기 됐는데 당장은 뭐 피켓 갖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다시 또 인사에 난맥이 생긴다 그러면 야당이 힘을 좀 얻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목 잡는 형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좀 유리할 국면인데, 결국은 지금 기선 제압을 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좀 얘기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허 교수님 뭐 강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패러디 논평이 또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대통령 이름만 바꿨고 점입 가격이라는 오탈자까지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공수가 바뀐 거죠. 지금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전입 가경이다 써야 되는데 그 전자를 접으로 잘못 써서 그랬죠. 공격을 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오타마저도 그대로 쓰면서 패러디해서 일종의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만큼 지금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 바뀌었을 때 이제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민주당은 공격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할 때 과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했던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방식, 국민과 공감할 수 있고 야당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제 바람입니다. 예. 근데 허 교수님,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패러디로 되치기 당하면 많이 뼈 아프겠어요, 그래도. 많이 아프죠. 원래 이렇게 줬던 걸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로 하지 않습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지금 과거에 대로 줬는데 지금 말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받을 때 그걸 뭐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과거에 그런 불통으로서 대치던 것보다 이제는 좀 흡수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대응하는 게 곧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조만간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상곤 후보자나 뭐 조대욱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겠지만 오늘 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최고의 타켓으로 삼았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지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론치에서 지지율이 60% 이상 올라간 사람을 철회시키면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을 지명합니까? 야당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60%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넣으면 낙마를 못 시킨다라는 얘기로도 좀 들려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를 그러면 참 여론조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보면. 근데 우리 현대 정치가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에서 사전에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사실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보고 그것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국무위원들 한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된 겁니다. 처음에 2000년 도입될 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됐고 그만큼 국회가 사실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말로 하자면 사실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죠. 뭐 여론조사 해서 높으면 다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들이 야당할 때를 생각해야죠. 자기 야당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임명한 걸 가지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임명된 그 장관들이 27명입니다. 그때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했어요. 왜 국회를 무시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야당의 뜻 자체를 청와대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이제 입장이 바꿨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여론만 보고 가겠다. 지지율 높으면 무조건 우리는 그냥 야당의 반대도 무시하고 가겠다. 이런 것은 예전에 그 야당 생활할 때 생각을 너무 못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지율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5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뭐 언론에서는 5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도 70%를 넘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높았죠. 뭐 대기권을 뚫고 뭐 나가서 거의 뭐 그 이 공기가 없는 성층권에 뭐 지지율이 도달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예. 사실은 8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이 오래 지속되는 건 현 정부로서도 사실 그렇게 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지지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논리대로라면 80%가 넘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국정 수행이 원활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라면 거꾸로 40%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3.3%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하락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추세선이 좀 하락하는 추세이긴 맞습니다. 한 3주 전부터 계속 좀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고비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80%에 육박하는 뭐 중도층 또는 일부 보수층까지 합세한 그런 지지율에서 얼만큼 안보의 안정감을 보여주느냐가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느냐의 가장 큰 또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 후폭풍 여의도 얘기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해 봅시다. 자,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볼게요. 저희 키워드로도 준비를 했는데 에쿠스 대신 소나타 강경화 장관이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좀 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타던 차가 이제 소나타급이라고 하네요. 예. 원래 타던 차를 타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이게 또 공무원 사회는 또 서열과 또 급이 있잖아요. 예. 급이 장관급은 원래 제네시스.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근데 이제 차급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모든 어전의 어떤 그 서열이 달라지고 이게 이 복잡한 게 있고 그럼 다른 부서 장관들은 그럼 그 사람들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외무부 장관만 사실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다른 그 장관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바꾸든지 그래서 그는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냥 그렇게 저는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저 중형차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네요. 예. 오늘 첫 취임 일성 강경화 후보자로 외교부로 출근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군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그간 EQ 900 정도를 이제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나타급이 바로 밑에 단계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타는 그런 이 차량이 소나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차관급들, 보통 차관급이 이제 K9 정도의 그 차를 타는데 그 차관급들은 아유 내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뭐 외교부만 해도 차관급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예, 실제로 허 교수님 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는데 이렇게 뭐 장관급이 차를 소나타를 타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개인은 무슨 좋은 이제 의지를 뭐 이렇게 밝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래 되면 혼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차를 또 자신의 선호라든지 뭐 어떤 의사 때문에 이렇게 에쿠스 대신 소나타 강경화 장관의 오늘 첫날. 그런데 여의도는 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임명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으로 꾸며봤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예. 그럼 차관이나 밑에 7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사회라는 것은 개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상징적 이런 조치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차를 뭐 타는 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일로서 승부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데 다만 그는 이제 의지를 뭐 차로서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것이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죠. G20 회담을 위한 일에 집중할 때가 더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청와대 수석들이 뭘 탔냐면 작은 차 전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를 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가 처음 도입되고 할 때 그런 건 의미가 사실 있죠.